안녕하세요. 엔터프라이즈 IT 센터의 히로세입니다. 오늘은 대규모 조직 경영 통합 시 사내 시스템의 과제 및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2011년에 입사하여 서버의 셋업 툴의 개발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이아스 레이어의 컴포넌트 개발을 해왔습니다. 사내 시스템은 2012년 경영 통합 시 제적했었던 부서에서 사내 시스템에 도입을 했던 게 시작이었으며 인수인계 때까지 1년 정도 운영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사내 시스템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엔터프라이즈 IT 센터의 엔터프라이즈 개발팀에 이동하여 사내 시스템의 개발, 운용, 개선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Z홀딩스에 파견되어 그룹 기업 간에서 이루어지는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사내 시스템의 개발 도입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하는 엔터프라이즈 IT 센터가 어떤 부서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정보 시스템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코퍼레이트 IT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내 시스템의 개발, 도입, 운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IT 센터에는 사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넘버원 기업을 지향한다. 보다 좋은 환경을 계속 제공한다 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직원, 저희는 라이너라고 부르는데 라이너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젠다입니다. 올해 경영 통합을 했는데 그 후 엔터프라이즈 IT 센터는 그룹 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사내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개발과 도입 배경으로부터 프로젝트에서 직면한 과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한 개발과 도입을 통해서 밝혀진 앞으로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개발하면서 직면하게 될 과제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통합 후 저희는 야후의 코퍼레이트 IT 직원분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하는지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논의를 하면서 몇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선정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다큐먼트에 컴플레인스, 태스크 관리의 지라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툴은 라인에서도 야후에서도 운영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협업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접속 제한 관리나 유저 권한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협업 프로젝트용으로 새롭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줌인데요. 줌도 라인도 야후도 평소부터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슬랙이나 막스와 같은 사스도 양사가 사용했었기 때문에 테넌트 연동을 함으로써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스케줄 조정은 다른 툴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공유하는 것이 좋은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스케줄 조정을 사례로 어떤 과제에 직면했는지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스케줄 조정 방법은 회의의 스케줄을 조절한 다음에 라인의 회의 참석자는 라인이 사용하고 있는 웍스로 야후의 참석자는 야후가 사용하는 엑스체인지로 따로따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시간에 회의를 설정하면 시간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룹 기업 간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야후와 회의를 하고 있었던 그런 배경도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열의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양사가 사용하는 캘린더 공유 시스템 데이터를 동기해주는 툴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검토한 것은 서로의 직원
예정을 서로의 스케줄 조절에 동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툴을 사용하는 게 부하도 적고 가장 편하기 때문에 처음엔 그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양사 1만 명 규모이기 때문에 API를 사용한 동기를 하려고 하면 API 리미트에 걸리게 됩니다. 1인당 동기 간격이 1시간이 되어버리면 동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스케줄이 들어오거나 스케줄이 갱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회의는 대부분 줌으로 실시됩니다. 줌으로 회의는 월 평균 14만 번 설정됩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자의 인원수는 총 63만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의 30분 전에 회의의 줌 URL이 변경되었을 경우 참석자들이 그것을 10분 동안 모르고 있으면 팀 전체가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의 10분의 1, 6만 명의 회의 참석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후와의 협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룹 회사와의 협업을 할 경우 동기 간격이 더 벌어지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기라는 방법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스케줄 조정 애플리케이션은 웍스와 엑스체인지의 API를 사용해서 양사가 사용하고 있는 스케줄 조정의 툴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미트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다른 회의와 겹치는 가능성이 가장 적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의 갱신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기업이 증가했을 경우에도 쉽게 수정과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미트업입니다. 일반적인 스케줄 관리 툴과 마찬가지로 타이틀과 회의의 내용 등을 입력하여 먼저 회의 참석자의 스케줄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은 하루 단위로 표시되어 스케줄이 있다 없다를 볼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로 표시한 이유는 스케줄의 내용을 표시하면 개인정보라든가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시간에 회의를 설정하는 게 미트업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까지 개발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두 번째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할 수 있는 유저를 제한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인이 가능한 유저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안팀과의 회의에서 나온 과제인데 첫 번째는 주로 라인 측의 보안팀의 과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 기업 전체가 사용하는 툴로서 젯홀딩스 차원의 과제입니다. 제안하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젯홀딩스 그룹 내에서 협업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젯홀딩스였습니다. 그런데 유저는 젯홀딩스의 자회사인 야후, 라인과 같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작성한 미트업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또 있다고 칩시다. 그것과 미트업은 같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보안 체크를 야후와 라인에서 받아야 되며 또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보안 체크는 젯홀딩스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과제가 선명해져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젯홀딩스의 파견 근무를 나가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 리소스나 개발 환경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과 개발 환경을 처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이번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평소에 사내 시스템 개발과는 다른 과제는 아니지만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협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유저 제한 과제에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일 주소 입력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사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 시스템으로 직원명을 검색하면 그 직원의 그 후보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현하면 협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이 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트업 자체는 Z홀딩스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정보를 가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후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각사의 직원 정보에서 그때마다 데이터를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이번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니라 라인 그룹 각사와 약관이라는 형태로 합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각 회사와 협업을 위한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논의를 하면서 약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을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입력 후보가 없어도 협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을 검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협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의 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와 한 문자만 틀린 메일 주소로 검색을 했을 경우입니다. 스케줄이 있다 없다 표기는 검색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웍스에 리퀘스트를 던지기 전에 판단하는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체커 AIP입니다. 이것은 리퀘스트에 들어있던 메일 주소가 검색이 되어도 되는 유저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검색하면 안 되는 유저였을 경우에는 검색은 안 하고 그대로 리퀘스트를 반환합니다. 이 AIP는 직원 정보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Z홀딩스가 아니라 라인 사내에 AIP를 세워서 미트업의 백엔드와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럼 유저 제한 과제를 정리하면 메일 주소 입력은 현재 약관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에 들어있던 메일 주소는 체커 AIP라는 형식으로 미트업에 결합시켜 검색이 되지 않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저 승인입니다. 저희는 평소에 사내 시스템에 사물 승인을 도입했습니다. 사물 승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저가 사내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IDP 측에 리다이렉트 됩니다. 거기서 승인을 하고 서비스 측에 다시 리다이렉트 되면 로그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물 승인의 방법입니다. 사내 시스템의 관리자가 직원의 전적이나 이동을 체크하지 않아도 마스터가 갱신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관리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사용하는 직원들도 그때마다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저를 좁혀야 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IDP 측의 데이터 스토어라는 로그인이 가능한가를 체크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협업을 하는 직원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 여부 판단을 합니다. 이 방법은 미트업뿐만 아니라 앞에서 소개해드린 컴플루엔스나 지라와 같은 협업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도 도입했습니다. 유저 승인은 사물 승인의 편리성과 유저 승인의 제한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IDP 측에 승인 가능한 유저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리즈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해결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각 회사가 승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인이 가능한 회사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각 회사의 승인 기반을 각 서비스에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용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승인의 엔드포인트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많아지면 그만큼 설정하기 때문에 코스트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IDP를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룹 기업 간의 협업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통합된 IDP로 승인을 하는 게 유저들도 관리자들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이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기업 간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개발은 어떤 방법이 최적인지 저희도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직면하는 과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좋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 통합으로 그룹 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사내 시스템 개발을 사례로 직면하게 된 과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제공한다라는 엔터프라이즈 IT 센터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인뿐만 아니라 그룹 기업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술적이지 않은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찾아낸 과제도 검증을 하면서 개선해 나간다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